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항 활성화, 여객선 제도 개선 등 지역과 관련된 화두가 무게감 있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부산항과 함께 해양산업 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목된 광양항. 항만 기반시설 확충 사업까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다만 항만구역으로 한정된 클러스터의 범위를 주변 지역까지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수준의 인센티브를 특구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일부 부두시설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광양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됐습니다. 3단계를 완전 무인 자동화로 해서 광양항의 네임밸류를 높이고 주간인 물량 유치하는 전략도 한번 써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는 것 역시 해양 분야 국정과제의 중요 축으로 꼽혔습니다.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해양사고 조사 분석센터 설립 등이 세부 실행 방안입니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노후 여객선 40여 척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과 더불어 여객선 준공영제 전면 시행 역시 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거듭 강조됐습니다. 연안역의 운송사업 자체를 준공영제로 하면 도서민들의 교통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전국 양식수산물 생산량의 70% 이상을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 품목을 다변화하고 특히 해조류의 경우 가공산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과제에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 서천에 73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남해안하구 세 곳의 생태계를 정밀 조사한 결과 광양 서천에서 수달과 삭, 흰발 농개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9종을 포함해 모두 730여 종의 생물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민물과 바닷물이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어 서천의 생물 다양성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수시의 2017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여수시는 이달부터 환경정화사업과 정보화 사업, 학교 안전지킴이, 공공서비스 지원, 지역특산물 사업 등 57개 일자리 사업에 모두 216명을 투입합니다. 참여자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71일간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국내 수출입 1위 항만인 여수 광양항의 물동량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환적 화물의 감소로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 광양항에서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처리한 물동량은 1억 4,3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 늘었습니다. 석유화학 원자재의 수입 화물과 기계 차량 부품 등의 교용량이 늘어난 것이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특히 일반 화물 가운데 자동차 화물 처리량은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이 우수한 항만 시설과 입지 여건을 바탕으로 물류 중심 항만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저희가 2억 9천만 톤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희가 현재 우리 국내에 수출입 항만으로 지금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1위 항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 전체 물동량의 13%를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107만 7천 TU를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줄었습니다. 운송 중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환적 화물이 39%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라 광양항 대신 중국 항만이나 인천항 등에서 환적 화물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화주들과 매칭 마케팅을 지금 열렬히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마케팅 활동을 지금 적극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복합 물류 항만인 여수 광양항. 여수 광양항의 전체적인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양항의 안정적인 컨테이너 화물 확보가 지역 항만 활성화의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여수시가 시민들이 위생적인 음식점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시행합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위생 등급 지정업소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출입구 등의 등급 표지판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정업소에 대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위생시설 개선 자금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전남 지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2.8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지난달보다 0.1%가 상승했으며 생활물가지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3.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시금치 80.6% 등 농산물의 상승폭이 컸으며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품은 2% 하락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여수 지역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생활은 오히려 불편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시민 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교통정체 등 생활 불편이 늘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5.4%를 차지했고 소음이나 쓰레기 등으로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는 의견도 61.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협은 또 응답자의 58.2%는 관광객 증가가 여수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지출이 늘었다는 응답도 59.5%로 조사됐다며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사실상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 같은 전방위적 초강수가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철원 기자입니다. 6.19 대책에 이어 2달도 안 돼 나온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지역 부동산 업계는 투기 과열지구 지정 등 예상보다 대책이 강하고 촘촘하다며 투기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읽힌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과거 사례처럼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규제 속에 갈 곳 잃은 투기 자금이 규제가 다소 느슨한 지방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집값이 급등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투기 세력들로 인해서 가격은 올라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면은 신규 그다음에 새 아파트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인구들은 시민들은 그만큼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혁신도시 시즌2가 예고된 가운데 한전공대 설립 등과 맞물려 과열된 부동산 경기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광주 남구와 나주의 땅값 상승률은 각각 2.84%와 2.62%로 전국 평균 상승률인 1.84%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800여 개 지역 주택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초강수에 분양시장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과 세종시 등지에서 건설 수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분양시장이 침체되게 되면은 그걸 이제 회수할 수 있는 기간들이 이제 오래된 그 금융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재정 건전성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투기 세력을 겨냥한 선별적 규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지역에선 역효과는 없을지 우려의 시각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학교가 없는 외딴 섬 가운데는 아직도 인근 큰 섬까지 통학선이 다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 부담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로 통학선 강제 폐선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통학길이 갑자기 막히게 된 외딴 섬 아이들이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7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완도군 횡간도. 6학년 효성이와 동생 3학년 효원이는 10년 전 섬 학교가 문을 닫아 100길로 30여 분 떨어진
인근 큰 섬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성 효원이 가족은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육청이 올 2학기부터 20톤급 통학선을 강제 폐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은 지 30년이 돼 안전 운항이 불가능한 데다 연간 3억 원이 넘는 운영비도 새로운 통학선 건조도 어렵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제 책임이 이제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 효성 효원이 부모는 사전 충분한 논의도 없이 1인당 40만 원 지원을 내세워 어린 자녀들을 다른 섬에서 하숙시키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거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기본 교육을 무시하겠다는 건데 국가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전남의 통학선 두 척 가운데 한 척인 완도 횡간도 통학선. 강제 폐선 시 직접 어선을 몰아서라도 아이들을 통학시키겠다는 학부모의 거센 반발 속에 교육당국은 뒤늦은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전라남도가 8월의 수산물로 갯장어와 문어를 선정했습니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갯장어와 문어는 단백질과 칼슘, 타우린 등 영양소가 풍부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다며 인터넷 수산시장을 통해 할인 판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갯장어와 문어는 지난해 고흥과 여수 등 전남 동부권에서 각각 300여 톤과 450여 톤이 위판되는 등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날씨는 폭염과 열대야 속에 역대 3번째로 무더웠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의 7월 기상특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의 평균 기온은 26.9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아 지난 1973년 이후 3번째로 높았으며 열대야 일수도 10.1일로 평년보다 7일이 길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 7월의 강우량은 무더위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90여 밀리미터 줄어든 181밀리미터로 조사됐습니다. 아침이 됐는데도 끈적끈적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간히 바람이 불어오긴 하지만 열기를 모두 식혀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서쪽 지방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특히 서울의 경우는 28도 안팎으로 올여름 들어서 가장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낮 동안에는 여기에 햇살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더위가 더욱더 심해질 텐데요. 전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서울과 대전 34도, 전주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푹푹 찌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오늘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5호 태풍 노루는 일본 오키나와 동쪽 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앞으로의 진로는 매우 유동적이지만 지금 예상대로라면 일요일에는 제주 남쪽 해상까지 북상한 뒤 차츰 대한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말에는 제주도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고요. 제주 남쪽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상황을 좀 더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7.4도, 청주 25.5도로 서쪽 지방 곳곳에선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동안에도 서울과 광주 34도로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 모레는 36도까지 치솟는 등 갈수록 더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